일단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5가지 꼭지인데, 필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기업들도 다양하게 여러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 정부 지원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제는 진짜 로봇 시장이 과거 기대감 중심의 시장에서 실제 산업으로서 이제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관심들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수인입니다. 일단 로봇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아니면은 기관마다 아니면 학자분들마다 각자 다 이제 좀 다른 로봇에 대한 정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로봇이 물론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로봇의 이제 방향성 또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을 자율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저희가 로봇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기대감들 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주변의 환경들 도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인지해서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할지 판단해 가지고 스스로 주행하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로봇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형상,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굳이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최종 골이다라고 정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팔 또는 로봇 팔 또는 로봇 다리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충분히 인지 판단 수행하면은 로봇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이 가장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로봇에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또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일 필요는 없다, 인간의 형태를 닮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 저는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로봇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대체하거나 이제 이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형태를 닮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그렇고 아니면 밖에 저희가 돌아다니는 외부 환경도 그렇고 다 인간한테 맞춰져 있는 환경들, 인프라들이어서 이 로봇들이 저희 일상생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희는 요 배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꼭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꼭지인데, 일단 첫 번째가 로봇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이제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부족하고 일자리는 많은데 더 이상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또 만약 구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레벨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기업이나 이제 여러 사회에서 상당히 좀 이런 부담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동화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로봇이 또 마침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자동화의 수단이어서 이렇게 좀 로봇이 이제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로봇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 이때부터 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해서 좀 태동을 해왔었지만, 이제 아주 오래되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로봇이 움직이고 로봇이 생각하고 하는 기술들은 좀 이제 발전을 거쳐 왔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 로봇이 이제는 과거랑은 다르게 나름 또 쓸만한 수준까지 저희 기술적인 수준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필요해진 만큼 좀 이제 그런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로봇 기업들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기술 중심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분들 아니면 공학자분들이 우리가 이 로봇들을 만들면은 잘 팔릴 거야 아니면 많이 쓰일 거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이제 접근을 했었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로봇을 개발해서 시장에 공개를 해도 이 시장의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로봇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로봇 기업들도 아니면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제 소비자들 이 로봇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유저들 측면에서 어떤 로봇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집안에서도 많이 쓰시는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 로봇에 대한 이제 보급 확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가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인데 사실 뭐 최근 이제 여러 기사들 통해서 지켜보시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 아니면 벤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 개발하고 이제 처음 뭐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로봇 첫 이제 제품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시장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또 만들려면은 이 기업들의 자본력이나 아니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벤처 기업들도 물론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 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대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너나 할 거 없이 이 로봇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뭐 이제 소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처럼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 로봇 산업의 육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또 감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필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기업들도 다양하게 여러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 정부 지원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제는 진짜 로봇 시장이 과거 기대감 중심의 시장에서 실제 산업으로서 이제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관심들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흔히 5% 정도 수준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5%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사실 저희도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로봇 시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수요가 어디까지 있을지 그 부분도 아직은 좀 예단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몇 %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한 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 이제 이것도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략 한 4등에서 한 5등 정도 그래도 나름 순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그러면 이제 1등, 2등, 3등, 4등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1등이랑 뭐 2등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긴 하지만 흔히 일본, 미국 뭐 독일 요 정도 국가, 요 세 개 국가가 이제 통상 1등에서 3등 정도를 이제 다투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럼 이제 네 번째 뭐 한국이랑 또 이 순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야지만 개발을 하고 필요해야지만 이 산업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동력들이 마련이 되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로봇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도 로봇이 필요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970년대, 80년대 일본도 이제 고도 성장기를 겪을 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이나 이런 제조업에 있어서 이 자동화에 대한 수요들이 너무 커졌었는데 이제 그때 로봇을 개발을 하고 요것들을 산업에 투입을 하면서 빠르게 또 이제 발전을 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역사들을 좀 이제 밟아왔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도 뭐 계속해서 인구 감소 아니면은 뭐 저출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뭐 한 2%, 뭐 3% 차지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요 비중들 이 한국이 전체 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의미하게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상황이다. 좀 정성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대기업들의 역할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웬만한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다 로봇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화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이 한국의 그런 로봇 산업의 이제 발전이나 뭐 아니면은 그 산업적인 뭐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들 아니면 지금까지 뭐 공개했던 로봇들, 앞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제 로봇들의 유형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은 뜬금없는 로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도 하시지만 그 외에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들 사업도 하시니까 약간 로봇도 하나의 가전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B2C 관점에서 조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널리 보급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 유형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고 추구해왔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로봇들을 공개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에다가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물류 로봇처럼 조금 이제 쉽게 뭐 일반 이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는 또 모빌리티의 회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뭐 2021년, 2022년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 로봇들을 이제 어떻게 쓸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조금 이제 로봇 배송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의 또 연장선상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이제 그런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추구하던 그런 사업의 방향성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좀 연장선상에서 이 로봇을 좀 더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들이 이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 수도 많고 뭐 굳이 이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뭐 그렇게까지 클까라는 이제 의문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중국도 예전부터 그런 사회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한자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인구 감소가 또 예견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중국의 정부도 이 로봇이라고 하는 자동화 수단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키워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정책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한 개 정도 이슈가 나올 정도로, 그런 중국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부의 뭐 기업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좀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기업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전체적인 그 뭐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 로봇 기업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 정도밖에, 연구개발 예산이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뭐 중국은 거의 그의 한 10배 정도를 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런 연구개발 그런 예산에 아니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